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리플 관련해서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DPP와 공정한 고지입니다. DPP는 정부기관 기밀보호로서 이에 대한 특권을 SEC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쪽이 SEC고 소송 전 사전에 리플의 증권 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 공정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쪽이 리플입니다. 먼저 DPP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SEC에 대한 내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인데 리플 쪽은 이 윌리엄 인먼이 어떤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비중권이라고 한 걸까? 내부 논의 과정이 공개가 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윌리엄 인먼의 연설과 관련된 힘먼 스피치의 자료가 공개된다면 깨끗하게 의혹이 증명될 거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기관 기밀보호특권 DPP를 거론하면서 이 힘먼 스피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SEC인 거죠. SEC는 2018년에 리플 CEO를 만나서 당시 SEC 위원이었던 로이즈먼이 XRP가 비증권인 것 같다고 이미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소송 전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심지어 2018년에 리플은 비증권인 것 같다고 발언을 했으니까 SEC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4월에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앞서 리플이 5월에 약식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는데 SEC는 5월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 한편에서 SEC는 리플을 포함하여 이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 플랫폼까지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 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영이 된다면서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SEC는 투자자 보호 범위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들은 소신을 통해서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암시하면서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한은 최근 SEC가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의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집행부의 조사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죠. 리플뿐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및 플랫폼에 대한 규제권을 가져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SEC 입장에서도 리플 소송은 이 규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듯 리플은 소송에서 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플의 추가적인 소식을 드리자면 리플이 리플 레저에서 지난해 처음 제안되었던 NFT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표준 XLS20을 발표했습니다. XLS20 표준은 수집품 등 기본적인 NFT를 지원하며 신규 표준은 유틸리티성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NFT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데 리플은 지난해 9월 리플 레저 기반 NFT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는 이 2.5억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조성했었죠. 지금까지 게임, 메타버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새로운 XLS20 규격은 개발자가 보다 고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죠. 리플의 개발 생태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사에 따르면 리플이 1,800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테더 분석가가 분석한 결과인데 지난달에 금융매체인 FS 스트릿에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타협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XRP 가격이 상승한 바가 있죠. 다만 0.8791달러라는 역사적인 중추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이 저항대를 넘어선다면 0.9달러를 넘어 1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주요 저항대를 넘지 못하면 0.839달러, 나아가 0.7843달러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죠.
일단은 리플은 단기 전망을 넘어 1.5달러 수준 1,8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 예측이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홀더분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도 아닌데 1,800원까지 올라가겠냐, 말이 되냐 등등의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홀더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걸림돌을 포함해서 이 소송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제대로 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그렇게 1년, 2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나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시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이건 이더리움이 10만원일 때도 100만원일 때 지금처럼 이 400만원 이상을 호가일지 몰랐을 거고 지금처럼 그게 시세가 얼마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겠어, 같은 말은 나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리플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고점에 있으므로 이번 소송을 승소하면 최초로 규제가 명확한 암호화폐라는 수식어를 달게 될 것이고 이 밖에도 국경 간 송금 플랫폼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 중동 등등에도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망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실상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거면 리스크는 크겠지만 시가총액이 낮고 빠른 펌핑이 일어나는 김치코인의 단타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전망성이 좋은 코인에 투자하여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홀더분들 그리고 그 밖의 투자자분들도 각자의 투자 관점을 잘 고찰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리플 XRP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